앙숙, 이준석, 장예찬이 손 꼭 잡고 버리는 일은 이겁니다. 이준석, 장예찬 그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본인의 성접대 의혹 이런 걸로 윤리위 징계를 받으니 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한동안 소동을 벌였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준석 논란과 관련해서 내가 그 이준석을 처리하겠다 하고 나섰던 사람이 장예찬이었죠. 장예찬.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예찬 씨가 나섰고 그래서 그때 장예찬 씨가 제 유튜브에도 출연을 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장예찬 씨가 그때 부산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이제 박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유튜브로 장예찬은 구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쓴 글 이런 걸로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유능한 그 청년 정치인이고 또 공도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는 공도 있으니까 구제를 해야 된다고까지 제가 장예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장예찬 씨가 하는 모습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본인은 물론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전체가. 더구나 지금 이준석하고 손을 맞잡고 하는데 그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산시키는 거죠. 두 사람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계기로 지금 연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연일 한동훈 대표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부각을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공에 나서 있고 2년 만에 서로 통화를 했다. 이준석이 장예찬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 자, 이준석은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제가 좋았던 시기가 10년이다. 그 친구가 어둠의 세계에 빠지면서 방황한 거지만 밝은 세상으로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세계? 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것. 그거를 이준석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장예찬은 거기에 장단을 맞춥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이준석 의원이 거의 2년 만에 연락이 와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줬다.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이걸 덮기 위한 친한계의 움직임을 알려주더라. 장예찬에게. 그렇게 서로 정보 교환하고 잘 끊었다. 이준석하고 장예찬이 지금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는 걸 장예찬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명태균 씨에 엮여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준석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있었던 일을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이 뭔지 모르는 이야기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초단체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툭툭툭 던지면서 마치 위협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을 친윤의 핵심이라는 장예찬이 이준석하고 같이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같이 키우면서 이준석은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장예찬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 장성철, 이 옛날에 김무성 보좌관이었죠. 장성철 씨가 지금 무슨 이 우파 패널 이렇게 나오는데 우파 패널 몫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여권을 향해서 이 총구를 겨눕니다. 장성철 씨는 과거에 김무성 보좌관 할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십상시 논란이 있었죠. 그때 그쪽과 어울리면서 또 이준석과 같이 어울리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 패널
몫으로 나가서 좌파 방송에 나가서 좌파 방송에 비위를 맞추고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을 막 하고 하는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도 계속 막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MBC 좌파 방송 라디오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또 들었는데 게시판 논란에서 한동훈 대표 가족이 그런 거를 쓴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글을 적었다. 카더라. 그런 말을 한동훈 쪽에서 들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Y씨가 가족 이름으로 글을 썼다더라. 또 막 혼선을 막 주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장해찬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게 아니고 배우자,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주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한동훈 대표 해명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다. 김옥균, 3.1천하. 그때 처음에 김옥균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었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친윤이 3일 만에 무너뜨린다. 자, 그걸 가동을 했다. 이런 말을 놓으면서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부 갈등을 이렇게 좀 부추겨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계속 이것을 활용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상 그 부분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계속 충돌을 빚다가 여건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11월에 들어서면서 이재명에 대한 1심이 2개가 나오고 벌써 이제 중형이 막 선고되기 시작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국이 이제 구속이 되고 문재인이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는 이 상황은 여권에게는 정치적으로 기회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잘 잡아서 그동안 2조 심판, 왜 문의조 심판을 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하라고 뽑아줬더니 왜 그거 안 하느냐 해서 보수청이 이탈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청이 이탈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전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찾을 수가 없고 그 사이에 막 장애 집회도 하고 탄핵하겠다고 막 나서고 있죠. 그런데 그 문의조가 지금 사법적으로 심판이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을 일으키면은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진실이 뭔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법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이게 논쟁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장해찬 씨가 그때 한동훈과 부딪히면서 이야기했던 댓글 부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지금 뭐 제3의 인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상황인데 이걸 이제 풀지 않으면 상당히 여건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다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900개가 뭐 넘는 게시판의 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동훈 이름으로 된 것도 있고 진은정 변호사 그리고 장인인 뭐 진영구 전 검사장도 있고 딸 이름 있고 뭐 모친 뭐 장모 이런 거 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900개가 된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한동훈 이름으로 된 이 글 내용은 굉장히 거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공격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된 거. 그런데 다른 가족들의 이름으로 올라간 것은
그런 내용도 간혹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신문이나 언론 기사를 링크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 신문이나 언론 기사의 내용이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을 하는 그 논조의 글을 올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그 내용을 올리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결이 다르죠. 직접적으로 막 원색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하고 신문에 난 비판 기사나 옹호 기사를 링크해서 올리는 건 좀 다르죠. 그런데 한동훈 이름으로 된 건 상당히 거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동훈이 쓰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이거는 해명을 했고, 뭐냐면은 이 8명의 동명이인이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만 1973년생인데 그거 다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1973년생 한동훈이 쓴 건 없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다른 어떤 한동훈이 이제 안 썼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확인됐죠. 나머지 이 가족들이 썼다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원색적인 그런 거를 했다기보다는 한 것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신문 기사를 링크해서 올린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을 해야 된다. 본인은 일단 아니고 가족들이 만약에 가족들의 이름이 가족들이 다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가족들이 아니라고 그랬다면 아니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이 그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서 그런 것이 올렸다고 하든지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과. 이게 그렇게 가족들이 올린 내용이 대다수는 신문 링크, 언론 링크이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사과를 해서 비난을 받을 게 있으면 비난을 받고 그렇게 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직접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11월에 이제 들어서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5가지를 요구를 했죠. 가장 큰 것이 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 인적 쇄신, 이런 거, 명태균 논란, 이런 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할 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가 하면 11월에 들어서면은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막 나오면서 민심이 이재명에게 떠났는데 이재명에게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요구들을 사실상 수용을 했죠. 수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재명과의 대표회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싹 들어가고 용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재명의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재명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5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 내부가 분열이 되면 안 된다. 왜?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재명 단죄라는. 그러면은 그건 김건희 여사발, 용산발 그 내부 분열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발 내부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재명이 지금 1심 막 유죄가 나오는데 그 민심을 흡수를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주말이라도 다음 월요일 날 이재명의 1심 선고,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주말이라도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